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그 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경영 안정 및 영농 환경 개선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이 농기계 지원이 8개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시비 사업도 있고요. 이 중에는 이제 도비 예.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에 예.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네네. 수요 조사한 걸 가지고 다시 올해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네. 이제 도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면 다시 이제 그거를 정식 신청을 이제 서류로 받아서 네. 그 사람들 개인별로 이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했는데 다만 이제 벼농사용 농기계는 이게 예. 시비 사업인데 예. 이게 벼농사용 농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병사 지는 사람이 원래 많다 보니 많지.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제 한 읍면동으로 쏠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요것만 각 읍면별로다가 배정을 해서 읍면에 대해서 선정이 된 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지원인가요? 아니면 사용료를 뭐 이렇게 이거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농기계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무상은 아니고요. 이 중에는 이제 저기 50% 정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예, 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중에 50%는 보조가 되는 거고 50%는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글쎄 여기 뭐 지원만 했지 지원액이 뭐 몇 프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별로 없고 제가 알기로도 그 여기에 소형 농기계인가요? 농업용 관리기를 쓰려고 그러는데 순서가 정해지지가 못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이제 예, 그 예. 평가표에 의해서 예. 그 이제 순위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농업인들께서 일부 이제 몇 년 동안 신청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가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음. 그 준비를 좀 이제 교육부터 시작해서 면접 이런 걸 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농업용 관리기라든가 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무슨 저온 창고 뭐 농업 이제 농산물 건조기 같은 게 좀 대부분 소형으로는 저 가정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순서 기다리려면 조금 이제 딜레이 되고 기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하길래 이거는 뭐 이렇게 8개 사업에 그냥 한정을 져야 되는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홍보 같은 건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저희들이 이거는 음. 수요조사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농업인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순서가 되려면은 예. 이제 선정이 네네. 되려면은 이제 교육부터 그 평가표에 의해서 교육이나 그다음에 기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했는데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준비를 못 하셨을 경우에는 점수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선정이 안 되는데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안내를 부탁하면 저희들이 평가표 가지고 좀 그래요. 설명을 드리고 그 있습니다. 저기 안내라든가 그 지원할 수 있는 방편이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친절하게 농민들 안내를 좀 해서 또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네. 해서 손쉽게 순서를 어떻게 해서 기다리고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편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6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및 안전 영농 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쪽에 추진 계획에 보면 그 밑에 중간중에 한발 대비 용수 공급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 작년 가뭄이 굉장히 이게 심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성립전 예산이 없어서 관정 파고 이럴 때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을 저희들이 업무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허락을 했는데 마침 그 다음 8월달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이 금액 같은 거를 다시 저기 불용해서 다시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때 이제 반납 그 다음 연도로 2월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그랬나요? 다시 사용을 했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관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예, 우리 재난기금 이제 재난과 예. 쪽에 있는 재난기금에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도 뭐 한 저기 가뭄이 안 온다고 하는 그 보장은 없잖아요. 이거 대비하셔가지고 그때 당장 막 급해가지고 이렇게 서두르시지 말고 이런 것도 차분히 잘 배정을 해 놓으셨다가 충분한 예산도 이런 예산은 좀 너끈히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뭄 대비 때문에 굉장히 그냥 농민들 애타고 가슴 태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있길래 한번 잘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라고. 가능한 예. 봄에 저 감옥 오기 전에 다 예. 관정도 개발을 해서 예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보면 농기계 추진 계획에 보면 노농기계 교체 구입비가 18종 102대가 있고 구입 내역이 논두렁, 조성기, 콩탈곡기, 뭐 규산지, 살포기 등이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또 추가 구입비가 있네요. 이게 그냥 농기계라고 하면은 농기계가 몇 년 구입하고 몇 년 쓰면 농기계로 분류가 되죠? 보통 농기계는 농기계마다 내구 연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관리기는 5년, 트랙터는 8년 그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임대 농기 같은 경우는 기존 내구 연수보다는 수명이 좀 짧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많고 예. 작업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이 기계를 계속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수리해서 쓰는 게 좋을지 감정을 해서 이제 만약에 불용 처리되는 농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쓸만한 것들은 농업인들에게 이제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쪽의 농기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또 기존의 임대 농기 추가는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예. 그 농가들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거나 안 네. 그러면 기종이 없지만 농업인들 수요가 발생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보냐면 노농기계 교체 구입이 있는데 우리 그 장애인 그 차량 같은 거는 연한이 뭐 기간이 10년이다면 이건 무조건 이제 폐차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5년이면 5년, 10년 쓸 수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이게 또 저 폐기 처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네, 저 제가 고쳐 여쭤본 쓸 수 있는 사항이에요. 것은 최대한 고쳐 써서 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한 거 농민들한테 뭐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좀 재활용할 수도 예. 있는 거고. 예, 매각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임대료를 50% 지원을 해줬잖아요. 2020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인데 그럼 올 6월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농기계 50% 감면 혜택은 이제 원칙상 원상태로 없어지는 돌아오는 겁니다. 건가요? 예. 아니면 더 연기할 수 있나요? 그 지금 원래는 작년 말까지 이제 감면이 끝나는 거였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6개월도 연장하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네, 그게 근거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올 6월 말까지 농림의 지침이 오지 않으면 네. 정상대로 다시 임대료를 올려서 받아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 이게 이제 뭐 개정을 통해서 농기계 하루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반나절로 조례 개정을 본 의원이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네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실시가 돼 있나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뭐 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 뭐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았습니다. 뭐 농민들이 비싼 농기계를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기술센터 그 측에서 임대 서비스라든가 필요한 농기구 같은 거는 제때 제공이 돼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4페이지 가족분노 지원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계획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 대책 추진 아까도 이은하 의원님이 조금 말씀드렸죠. 지금 가축 공동 처리 부재로 아까 저희가 그 일일 발생량이 1,900톤이고 처리 능력은 370톤뿐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가축 분뇨 처리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고 문제가 많죠. 여기에 보니 평택 축협하고 당진 낙협하고 연계해서 위탁 처리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 당진의 축협 낙농 여기에서 하는 건 굉장히 이게 자원화돼 가지고 이슈가 되고 많이 이렇게 좀 선호해서 전국 어디에서 있고 벤치마킹 해가더라고요.
저 고향이 당진이거든요. 저희 조카가 거기에 이제 축협 상무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걸 어떻게 아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의원회다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플라스틱까지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 축분을 농축시켜 가지고 이게 그 필렛인가 뭐 그거만 농축시켜 놨다가 플라스틱하고 하면 재생 플라스틱이 또 돼서 여기에 용기라든가 그 우유 상자라든가 그 파레트 농업용 파레트 같은 거를 생산을 하고 화원에서 제공하는 화분 같은 것도 그 생산해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 영농 기술을 우리 꼭 좀 도입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 분뇨를 예. 저희들이 이제 처리하지 못하니까 네네. 이제 평택축협하고 이제 당진낙협하고 협의를 해서 네. 이제 우리 이제 그 분뇨를 이제 그쪽 그 당진으로 보내서 저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그래서 협의하게 됐던 이 상황입니다. 시설을 이제 준비하려면 많은 뭐 이제 그 시스템 준비하려면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초기 상태니까 그쪽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것뿐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올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지금 협약을 한 겁니다. 차후에 우리 평택 우리 축산업이 살려면은 이 제도는 꼭 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잘 저기 유념해 두셨다가 이런 방법을 좀 도입을 해서 우리 그 얼마나 그 축산 그 폐수 때문에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평택시 자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몰래 작년까지는 축산 저기 신축 이전 허가 그 하나도 안 해줬었어요. 그러면 우리 축산업은 나중에 어떻게 생존해 살아남으라고 평택시에서 그렇게 하는지 저가 그때 불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뭐 환경 오염 때문에 더 이상의 축산 허가는 안 해준다는 이런 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요? 지금도 2020년 1월에 2건 나가고요. 네. 지금 23년 지금 현재까지 축사 인허가가 나간 게 부분적으로는 증축은 나가고 있습니다. 내 아, 부지 그래요? 내에 음. 20% 증축 허가는 그거는 조금 허용되는 것도 알고요. 음. 네, 그건 저기 계속 도시계약 심의위원님들이 그 환경오염 관련해서 계속 부결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있을 경우도 저 같은 경우 현실을 잘 아는데 교수님들은 이거를 잠깐만 부결시키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현실을 접하지만 그분들 탁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축산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환경이라든 조건을 갖추면 허가가 득해져야지 무조건 안 해주면 축산농가 다 전멸하고 말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정리의 그 고속도로 때문에 억울하게 그 축사가 수용이 되는데도 그게 결의에서 부결돼 버렸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평택호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때문에 시민들은 좋죠. 그렇지만 축산농가나 우리 농업인들은 안 좋잖아요. 이런 거를 다 피해가고 이러시려면 그 평택 축협이나 당진 낙농업하고 이런 연계해서 사업을 좀 해서 우리 평택시도 이런 좋은 영농 기술을 좀 도입해서 차후 깨끗한 저기 축산 환경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37페이지에) 시민 참여형 도시 치유 농협 확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팜파티 농장 체험 및 반려식물 가꾸기 체험이 5회가 있어요. 이거 지금 반려식물이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반려식물 얘기들은 별로 못 듣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뭐 도의원께서는 반려식물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참 우리 반려식물도 이게 우리 반려동물과 똑같이 치유 그 실버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 치유 농장 같은데 이걸 많이 확산을 해야 되는데 반려식물이라고 하면 대체로 몇 가지만 좀 예를 좀 들어줘 보세요. 예, 반려식물이라 그러면 반려동물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반려동물도 뭐 토끼, 개, 고양이 외에도 뭐 다양한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려식물도 다육이부터 시작해서 초화류, 나무까지도 다 다양한데 네. 저희들이 지금 반려식물 가꾸기 체험 여기가 이제 그 올해 신규로 들어온 네네. 내용은
도심 지역에서 화분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화분 옮겨 심기라든지 분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셔서 네. 그냥 키우고 있다가 죽으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심 지역의 현장에 가서 이런 체험 행사를 통해서 분갈이 방법도 알려드리고 한번 체험도 해보고 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진행을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예- 팜파티, 예, 얘기해 보세요. 네네. 그리고 그 팜파티 체험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는 못했고 도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못했던 부분이고요. 2021년도에는 했었던 부분인데 체험 농장이 저희가 한 20여 군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농장들이 그 외부에서 손님들을 받아서 농장주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또는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외부 타 지역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말 그대로 가든 파티 형태의 그 팜파티를 진행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일부 이제 뭐 소모품 같은 경우에 좀 지원을 해드리고 4번 중에 지금 한 번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봄나들이나 가을 축제 행사 때 그분들을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공동의 팜파티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행사장 이런 데 가보면 우리 다육 같은 거 이렇게 부스가 있잖아요. 거기엔 심는 체험도 시켜주면서 심은 것 본인이 가져가고 아니면 조그맣게 소형으로 해서 판매도 하는데 되게 그 시민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런 형태로 올해도 진행할 그렇죠. 계획입니다. 그게 예. 체험 부스 같은 거를 많이 확보도 하셔가지고 이런 개념을 시민들한테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농협 생태원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추진 계획에 보면 농협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해설사 양성 교육이 있어요. 우리 그 농업 해설사 프로그램이 그동안 없었나요? 영농 교육 시키는 그 해설 양성 교육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이제 그 농업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네. 해서 30명 정도가 배출이 되었고요. 네.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가 지금 운영가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수요가 늘고 있고 네. 그래서 신규 해설사 또 이제 프로그램 자체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네.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농업 해설사 프로그램을 올해 다시 해서 신규자도 양성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도 보수 교육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농업 해설사 뭐 양성 교육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뭐 이런 거는 부여가 되나요? 자격증 취득은 없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도 농업 해설사뿐만이 아니고 원예 해설사, 뭐 식문화 해설사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집 공고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해설사라고 하면 우리가 문화유산 해설사가 있으면 평택시에 무슨 어떤 투어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 초청을 하게 되면 소정의 어떤 그 비용을 좀 주고 그분들이 하루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해설을 해주시면 편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그 봄꽃 나들이 같은 게 있잖아요. 군데군데에 그 어떤 안내원이 좀 비치가 돼서 이런 분들이 비치가 돼서 좀 궁금한 이쪽에 뭐지 이렇게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해설사님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도 해주고 이런 그 해설이 필요한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무료로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만약에 해설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설사다 이렇게 하면 어떤 비용 하루 일당 뭐 이런 그 노동의 대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현재 한 번 그 해설할 때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네. 1회에 저희들이 5만 원 정도 활동비 정도 드리고 활동비죠.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제도가 좀 양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텃밭 및 친환경 실포증 운영이 109회기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실포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익숙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저는 기술센터 저쪽에 보면 하우스 안에 방울토마토라든가 뭐 대량 고추, 가지 뭐 이런 거를 시험 재배하는 그 구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시민터 지금 109회은 예.
그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한 명당 3평 정도 규모의 시민 텃밭을 분양을 하고 있어요. 5만 원씩 받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시민 텃밭이 109획이고요. 그 실- 친환경 실증포라는 것은 농업 생태원 내에 예. 저희들이 그냥 그 조그맣게 한 3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이제 유기농 또는 친환경적으로 작물을 재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문하시는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이런 것 정도는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우스 같은데 전에 보면 가지라든가 방울토마토 대형 뭐 이런 걸 키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산돼서 나온 그 식물이라든가 과실 같은 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먹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나눠주나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하우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것은 판매를 해서 세외 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기 조그맣게 하는 친환경 실증포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런 것도 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실종포 운영해가지고 그런 데서 나오는 그 과실이나 그 어떤 그 식품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홍보 좀 이렇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루하신 것 같은데 피곤하시고.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6개 과가 있어요. 정책, 농업정책, 지도정책, 축산, 반려동물, 기술보호과, 농촌자원과, 유통과 6개가 있는데 예산을 올해 예산이 약 한 1,397억 정도 되나요? 네. 전년도 예산이 1,367억에 추경이 한 127억 해서 한 1,200 아니지?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1,367억 정도 됐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한 반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네. 올해가 한 762억. 지난해 저와 그 강정구 의원님이 거기 농업 거기 그 행사 때 저희들이 참석해가지고 좀 부탁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나 반영이 안 됐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반영이 다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기존에 하던 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이 또 이제 도비 사업이 또 이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 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요구하는 사항을 100%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 주셔서 그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고요. 뭐 추경 예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이? 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농기계 그 반환할 때 그 세척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올해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척 관련된 또 시설들을 추가를 하고 있고요. 본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이제 시설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이렇게 뭐 계획은 서 있어요? 예, 예. 좀 뭐 최신 시설로 해서 좀 어차피 그 농기계가 세척도 잘 돼야지만이 추후에 이용하시는 농민들께서 좀 관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반환할 때 세척을 해야지만이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반환 입구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 원칙은 농업인들이 최대한 이제 네. 흙이라든지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제 다시 입고시키는 게 그래서 이제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세척장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젊은 농민들 같으면 뭐 그런 부분이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라도 농기계를 사용을 하시고 반환 조건이 세척이 다 된 상황에서 반환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좀 시설을 갖춘 세척장 시설을 갖춘 최신 시설로 갖춰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주는 생각에 그런 제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축산과 요즘에 그 사료 우크라이나 그 전시 그 관계로 사료값이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축산농가에서 지금 사료값 때문에 한우가 폭등하고 뭐 그런 저기가 있죠. 한우 가격이. 한우 가격이 지금 예전에 지금 작년 비해서 암송아지 기준으로 해서 한 200여만 원 좀 떨어진 상태고요. 지금 사료값은 지금 한 40% 이상 폭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우리 평택에 219억이라는 사료 구매 자금을 농가들한테 신청량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장기간은 갈 수 없는 거죠.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축산농가에. 네, 이번에 그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암소 감축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농가들한테. 근데 그게 조금 정책적으로 해도 농가들한테 받아들이지가 않아 갖고 이러한 사태에 따라서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조사료 값이나 사료 값이 상당히 폭등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이중구로 겹쳐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평택시에서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이나 뭐 대응 대책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 평택시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보다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조사료 생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자가 조사료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종잣대나 종잣대나 그런 거를 지원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그 서탄면 그 배수 펌프장 문제로다가 그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농경지가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 배수 펌프장 제가 아까 안전총괄과하고 그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이제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재난과에서 이제 네. 거기 전체 물이 수계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요격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와 관련된 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내천리 상류 지역인 수월암리 쪽에 지금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물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논이나 이제 산이라 이제 천천히 내려오던 물이 일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 그 수월암리 그 상류 지역에 지금 그쪽에서 물을 지금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그 물을 갖다가 지금 이쪽 그 내천리 쪽으로 내려오던 거를 오산천 쪽으로 일부 이제 넘기는 방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유수지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다가 이제 중단시키는 방안,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물이 내려왔을 때 내천리에서 이제 펌프하는 펌프장을 지금 기존에 이제 펌프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빨리 뺄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쪽에 과거에는 논만 있었던 게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비닐하우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게 바짝물은 침수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기 농어촌공사가 지금 이제 농림부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다 지금 이제 밭 위주로 밭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배수pom프장 추가 설치를 지금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배수개선 사업을 올려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되면은 배수펌프장을 새로 이제 건립하는 거가 이제 검토가 되고요. 그게 이제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경기도하고 아마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펌프장을 뭐 직방으로다가 오산천으로 뽑아내든지 아니면 황구지천으로 뽑아내는 방안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상반기에 결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6월 중순 지나면서부터 그 우기철이 오게 되면은 지금 뭐 지난해의 어떤 그런 침수 현상이나 어떤 올해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올해는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은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 주민들도 이제 그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지금 TF팀 활동을 하면서 거기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이제 알고는 계신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일단 하여간 뭐 저희들 남들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도일동에 그 원균 장군 그 사당 밑에 그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제가 지난해 저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올 예산서 보니까는 내용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럼 뭐 그 저수지 그 부분을 좀 개선 사업을 하는 게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내리 저수지는 지금 이제 사실 그 저도 이제 성산동장으로 있으면서 거기 이제 그 낚시하거나 이제 그렇게 와서 또 상당히 이제 그 거기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철망도 치고 했는데도 이제 계속 지금 뭐 거기를 빠져서 지금 또 낚시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다가 지금 이제 그 저수지 유지 관리는 별도로다가 여기 얘는 예산이라고 편성돼 있지 않지만은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걸로다가는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거기 그 동네 이장님하고도 이제 여러 번 만나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현장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이제 협의는 했는데 여튼간에 저희들 남대로 다는 좀 낚시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 갖고 했지만은 좀 어려울 좀 있지만 하여간 여튼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때 또 이제 일부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를 낚시금지구역 그걸 얘기했는데 낚시금지구역은 사실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들어가는 데를 좀 막아놓고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질 관리도 중요하고 이제 낚시하시는 동호인분들 낚시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가 원균 장군 묘지 그쪽 사당구 쪽에 이제 문화재 쪽으로 이제 해서 평택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행사도 연 몇 회씩 이제 행사도 주관하고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깨끗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개선 사업을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 그런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조 좀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뭐 청소나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동사무소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럼 뭐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안내 표지판은 어떻게 교체하셨습니까? 아직 그거는 하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방법론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농민회관 관련해 가지고 그 단체하고도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좀 교감을 가지신 다음에 명칭 같은 것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종합 안내판을 좀 세우는데 그게 아직 선행이 안 돼서 일단은 직원들한테는 일단 준비는 시켜놨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해서 지금 준비는 시켜놨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단체들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사실 이제 많은 예산을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농업센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 이용을 하면서 좀 식별이 편리하고 어느 장소에 뭐가 있다, 이용하는 뭐가 기구가 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안내 장치라든지 그 안내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 50대 젊은 그 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농업기술센터 쪽에 우리 그 아동의 연령대별 신체놀이 활동이나 체험 활동, 교육 활동, 안전교육 체험 공간, VTR 뭐 체험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뭐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뭐 생태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먼저 의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최대한 빨리 저희도 이제 기간제 확보해가지고 그 VR하고 허드 영상도 계속 운영하는 걸 뭐 이제 허드 영상이야 지금도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저 초등학생들은 와서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VR만 이제 운영하면은 이제 되는데 그 VR 운영을 하려면 안전사고 때문에 그 이제 인원 확보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풍공원이 그쪽에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 아동들에 대한 놀이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센터의 그 체험 활동이나 놀이 활동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접목을 시켜서 농업기술센터의 그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열릴 때 우리 평택 시민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잘 보고받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에 근거하여 2023년도 사업을 김영창 소장님을 비롯해서 6과 과장님들께서는 차질 없이 뭐 사업 진행을 좀 잘 하셔가지고 23년도 뭐 24년도 행감에 뭐 지적 사항이 아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